79쪽에 보시면 직권에 의한, 아니요, 78쪽을 먼저 보죠. 등기간의 직권에 의한 등기. 반드시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직권에 의한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하나를. 먼저 1번을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네. 아까 그림이 있었죠. 여기 그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A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리고 동시에 뭘 신청했습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원이 있었고 결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이 그림 떠오르세요? 그 전에 했던 건데 그 결정이 됐으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등기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촉탁한다고 했죠. 이때 요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질 때 그 부동산이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촉탁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실행하겠죠. 그런데 등기부가 없을 때는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실행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겠죠? 네. 하나 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이것도 했던 거예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요 을이 요 임차권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이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준되겠죠. 그런데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반대 약정이 있다면 등기 청구 못하죠. 민법에서 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621조인가 그럴 텐데 민법에서 그때 등기를 갖추지 않고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죠. 뭡니까? 점유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이길 0시부터 요 임차권에 뭐가 발생합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때 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 존속 기간이 있겠죠. 존속 기간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으면 요때 요 을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겁니다.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네, 우리 등기법에서도 이거 세 번째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결정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걸 결정을 해요. 그리고 등기소에 뭘 합니까? 촉탁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촉탁에 의한 무슨 등기를 합니까? 임차권 등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까요? 네. 이때도 직권 보존 등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원의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을 때 미등기일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를 실행하고 이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촉탁이 됐을 때 이때도 미등기 있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내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다 여러 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 1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 이때도 미등기 있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워주세요. 이게 왜 들어간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마 이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행정구역 변경이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법령에 의해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뀝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법률 전문가니까 이거 바꿔줘야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관은 먼저 직권으로 요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또는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 거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소유자의 신청도 가능해요. 소유자 신청도 가능하지만 등기관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변경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제부에 바뀐 부분을 반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표시 변동이 아니라 변경 등기를 직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주소가 바뀐 게 주소일 수도 있죠. 따라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하게 돼요. 예를 든다면 여기가 철산동이죠. 맞습니까? 철산동인데 법령에 의해서 이게 금산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금산동으로. 철보다는 금이 낫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철산동이라고 되어 있던 모든 기록은 다 뭐로 바꿔준다는 겁니까? 금산동으로. 그러면 이 주소지가 부동산 소재지와 주소지로 등기부에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소재지로서 표지부에 등기되어 있던 철산동은 전부 다 금산동으로 바꾸고, 그리고 주소지로서 갑굴구에 기록될 수도 있겠죠. 그건 전부 다 금산동으로 다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등기관이. 물론 소유자의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도 가능하지만 직권으로 이 등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3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갑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소를 기록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니까 갑은 보존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해야 될까요? 주소, 증명정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을은 2번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해야 되니까 주소 증명정보,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소 증명정보와 주민등록 증명정보는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신청인은 뭘 첨부해야 됩니까? 주소 증명정보, 주민등록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이때 여기에 새롭게 기록되는 자는 등기의무자가 새롭게 기록됩니까? 등기관리자가 기록됩니까? 등기관리자가 기록이 돼요. 따라서 이 등기관리자로서 기록되는 자만 여기다가 주소증명정보,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 주소증명정보와 주민등록증명정보는 누구만 첨부한다고요? 등기관리자만.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등기관리자만 주소증명정보, 주민등록증명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 을은 갑과 등기를 신청하러 가겠죠.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을의 주소지가 어디냐면 서울시였어요.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서울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후에 요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소유권 변동되겠죠. 이때 을은 뭡니까? 등기의무자. 병은 등기관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요 등기를 신청할 때는 요 을의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이사를 해서 경기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경기도로 바뀌었어요. 이때 이 을과 벽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고 등기 권리자를 기록하는 칸도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 누굽니까? 을. 주소는 어디입니까? 경기도. 주민번호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등기부에 기록된 을의 주소지와 신청정보에 기록된 을의 주소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주소지가 다르니까. 따라서 이때는 각하함이 원칙입니다. 각하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신청정보에 기록된 내용이 다를 때는 각하함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병도 주소 증명 정보도 첨부해야 되고 주민등록 증명 정보도 첨부해야 되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이 등기 의무자도 뭘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다시요. 원칙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누구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만 주소 증명 정보, 주민등록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왜?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등기 의무자는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첨부하지 않아요. 주소 증명 정보는 첨부합니다. 무슨 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에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여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날짜도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날짜도. 그러면 이것이 첨부가 되면 등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때는 이 주소지가 서울시였다가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날짜까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날짜까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 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없더라는 겁니다. 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등기관은 이렇게 등기합니다. 2의 1 2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 표시, 변경하고 공시한 바에 따라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경기도로 이렇게 고쳐요.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누가? 등기관이. 왜 고칠까요? 각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고쳤으면 이제는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가 됐죠. 따라서 이 등기 신청에 의해서 3번 소유권 이전병 이렇게 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등기의무자가 첨부돼야 되는 겁니까? 주소 증명정보. 주소 증명정보 등기의무자가 첨부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밑줄 치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직권 주소 변경 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직권 주소 변경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4번 등기관의 가호로 인한 등기의 원시적 착오 유류가 있는 경우의 직권 경정 등기. 이것도 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변경 등기는 언제 하는 겁니까?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경정 등기죠. 후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변경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일치시켜주는 등기가 뭐라고요? 경정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부 불일치가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등기 신청 정보에 면적을 10,000제곱미터로 기록했어야 되는데 신청 정보에 동그라미를 하나 빼먹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인이.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 정보에 기록된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죠. 그럼 등기관은 10,000제곱미터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1,000제곱미터로만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신청 정보에 천으라고 돼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러한 신청인의 잘못에 의해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는 이 경정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청인의 잘못이 아니라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청 정보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정확하게 기록된 상태예요. 그런데 등기관이 신청 정보의 면적을 등기부에 옮겨 적을 때 공을 하나 빼먹었다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로.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거예요. 이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는 신청인이니까 신청에 의해서도 경정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등기관이 알아서 고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일단은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몇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이거 다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방법원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사전 보고일까요? 사후 보고일까요? 사후 보고입니다. 왜냐면 잘못된 내용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돼서는 안 되겠죠. 설령 공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짧아야 되겠죠. 따라서 일단 고치고 보는 겁니다. 고치고. 보고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사후 보고입니다. 두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즉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서 손해가 발생한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세 번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없을 때는 등기명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통지는 고치기 전에 통지할까요? 고친 다음에 통지할까요? 고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후 통지를 합니다.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이때 신청이나 등기명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전원에게 통지합니까? 이때는 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등기 사항이 이만큼일 때 그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그 일부를 바꿔주는 등기가 변경이나 경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잘못된 게 없죠. 따라서 나머지 부분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변경 경정 이전과 변경 경정 이후는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관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해줍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도 동일성 유지 여부를 등기관이 심사를 해야 되느냐?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되느냐?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등기관이 잘못한 거죠. 지가 잘못하고 지가 심사한다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권 경정 등기는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요 네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는 네. 여간 직권에 의한 경정 등기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5번은 쉽죠. 관할 위반, 29조 제1호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등기, 29조 제2호 위반. 이 1호, 2호 위반된 등기는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랬죠. 하자가 너무 커서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고,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부여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소유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중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이거 기억나십니까? 따로 안 하셔도 될까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중간 명의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라서 직권말소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고 누구 명의로 을의 이름으로 요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이때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시킨다고 했습니까? 원칙이 네?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의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명의 등기가 두 번째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니까 이 병과 순위를 비교해 보면 을이 먼저 순위가 선순위가 되죠. 따라서 이 병명의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걸 얘기해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말소. 이게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이것과 구별하셔야 될 게 아까 그 가처분 등기예요. 이 시점은 아까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됐죠. 누구 명의로? A 명의로. 맞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은 A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됐죠. 이때 이 중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원칙으로 어떻게 말소시킨다고 했습니까? 네? 아까 판결서를 가지고 말소 신청한다고 했는데 직권 말소예요? 단독 신청 말소예요? 단독 신청 말소. 이건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일 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일 때는 무슨 말소?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 그 차이예요.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번 때도 안 헷갈려 하신다고 해놓고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네. 그 다음에 어디지? 7번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특약 등기의 직권말소. 이거 기억나실까요? 물론 안 나시겠죠? 네, 프린트 피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환매 등기. 나중에 또 보실 건데요. 미리 좀 보시는 겁니다. 환매 등기. 38쪽 BC입니다. 39쪽. 39쪽 BC입니다. 피셨을까요? 네, 거기 그림을 제가 예전에 판사한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제 환매가 이루어지고 환매권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맞습니까? 그때 이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 했습니까? 직권말소. 다시요.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든지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포기했다든지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되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죠. 따라서 환매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이 5가지. 두 번째, 아까 혼동은 무조건 어떻게 말소시킨다고 했죠? 단독 신청. 그래서 소유권자가 환매권자에게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면 환매 등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혼동이 나타날 텐데 이때는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세 번째,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돼요. 환매는 다시 체결된 매매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네. 그렇다면 더 이상 환매 등기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걸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때 환매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환매 등기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아마 다음 주가 될 겁니다. 다시 책을 보시면 환매권자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말소. 다시요. 첫 번째, 환매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기간 경과, 환매권 포기, 이때의 환매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두 번째, 환매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혼동이 나타납니다. 혼동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세 번째,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면서 환매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환매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언제요? 환매권 실행됐을 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8번째. 승역지의 지역권 등기가 된 후 유역지 등기 기록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지역권 등기. 이것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건데 워낙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씩 한 줄씩 내용을 이해하셔야지만 이게 출제가 됐을 때 득점이 가능하세요. 한 줄씩 한 줄씩. 우리 지금 2시간째 하고 있는데 2번째 페이지 하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 여기는 도로예요. 여기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 소유자는 을인데 갑은 을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주고자 합니다. 어떤 지역권을 설정해 줬냐면 통행지역권을 설정하고자 해요. 통행지역권. 그래서 을은 소유 지역권자로서 여기를 통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을이겠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역지. 그렇죠. 승역지는 토지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상관없죠. 이 토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역지. 유역지가 될 겁니다. 이 승역지는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고요. 그 다음에 유역지는 받드는 역할이 필요한 토지예요. 의미가 받들 승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 따로 있겠죠? 여기 등기부 따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겁니까? 유역지 등기부에 하는 겁니까?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토지. 이게 승역지 등기부 을구입니다. 을구. 이것도 을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 할 겁니다. 1번 지역권 설정 이렇게 기록합니다. 등기 명의는 기록하지 않아요. 부종성 때문에.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 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은 그냥 지역권 설정 요 문구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첫 번째, 지역권은 용의물권이죠. 따라서 전부 가능, 일부 가능. 이 승역지 일부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요. 용의물권은 무조건 범위를 기록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지역권의 목적은 뭡니까? 통행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권 설정했죠. 그래서 목적을 기록해야 됩니다. 통행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승역지가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통행로를 제공해서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유역지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역지 표시. 그래서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이걸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범위, 목적, 유역지 표시. 그러면 이제 요것도 여기는 가만히 내버려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요역지 소유자는 자신의 활동 범위가 넘어졌죠. 뭘 통해서? 승역지를 통해서.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을에게 어떤 토지가 이 요역지를 받들고 있는지 승역지 표시를 여기다가 해줘야 돼요. 승역지 표시를. 어느 토지가 요역지를 받들고 있는지 그 승역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1번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요역지 지역권에는 뭘 기록해야 되냐면 승역지가 어떤 토지인지 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승역지를 표시합니다. 여기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여기다는 승역지를 표시해요. 그런데 등기관은 갑과 을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를 실행할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따라서 이건 공동신청이지만 이건 직권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거 좀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자주 출제가 돼요. 승역지 지역권 등기는 지역권 설정 등기고 이는 공동신청.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따른 말소 등기 시 당해 가처분 등기는 아까 어떻게 발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기억나시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고 중간 처분의 등기도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그러면 말소 등기 먼저 실행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직권 말소.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얘기해요. 이건 예외적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원칙은 뭐라고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네, 촉탁 말소. 네, 촉탁 말소가 원칙이지만 가처분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토지상의 각종 권리의 등기는 아까 어떻게 말소했죠? 직권 말소. 수용 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로서 직권 말소했죠. 수용 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떻게 말소했죠?
원시 취득이라 직권 말소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다음에 11번. 지상권, 전세권의 말소 등기 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직권 말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따가도 보실 텐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텐데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첫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죠. 있습니까? 있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라고 불러요. 전세권부 저당권 등기. 이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몇 번째 도출됐습니까? 두 번째.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갑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러 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말소합니까? 직권말소. 그렇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구성된 것은 다 직권말소예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등기관의 가호에 의한 말소 등기 회복 시 직권 말소 회복 등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등기관의 실수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직권 말소 회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실행되는 등기가 직권이면 말소도 직권, 회복도 직권. 그렇죠? 근데 여기 분명히 등기관의 가호에 의한 말소 등기 이렇게 돼 있죠? 등기관이 가호를 통해서 직권으로 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회복도 직권으로 말소 회복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난 시간에 했죠. 구분 건물 토지 등 등기 기록에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대직권인 취지 등기, 대직권이라는 사실의 등기, 대직권이라는 취지 등기, 대직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어디에? 토지등기부 해당부에.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은 힘들지만 자꾸 보시다 보면 수월해요. 오히려 더 득점할 확률은 훨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위 신청 보실 겁니다. 대위 신청.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아이고 글씨가 왜 이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은 등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동산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을로 빨리 넘기고 싶은데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쪽에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이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 될 겁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채권자는 을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와야 되겠죠? 강제집행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두려우니까 이 을은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곧장 강제집행 들어올 테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을의 입장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을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우리 민법 제404조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의해서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겠습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유리민법 404조에 근거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의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등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된다고요?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원래는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엉뚱한 제3자가 신청하고 있죠. 따라서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요건이 엄격할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은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요 등기는 채무자 이름으로 이루어진 요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라고 했죠. 불리는 불이익을 얘기하는 것이고, 불이익은 뭘 의미한다고요? 등기 의무자가 불이익을 갖는 자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채권자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채권자가 있다면 얘가 채무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채무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넘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강제집행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을의 이름으로 넘어가면 이 A는 강제집행할 수가 없죠. 따라서 대위 신청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요것이. 다시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누구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만. 그렇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중성적인 등기라고 불러요. 중성적인 등기.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기예요. 왜냐하면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중성적인 등기도 불리한 등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 그리고 표제부 등기, 그것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 교재를 좀 보시죠. 교재. 첫 번째,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을 것. 이를 민법에서는 피보전 권리라고 불러요. 민법에서는 이 채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될 때는 채권자는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대위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의 채권은 종류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건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채권자에게 요 대위 신청을 허용해 줍니다. 지금 여기서 A와 을 중에서 누구를 더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법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을을 보호해야 될까요? 아니면 권리자를 보호해야 될까요? 권리자.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의 종류는 따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 채권이나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이 등기 신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이겠지만,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표제부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감은 한 필지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제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 민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일부 매매. 가능해요. 사적자치 원칙상. 매도담보에도 나올 텐데요. 매도담보. 거기도 나올 텐데 일부 매매는 사적자치 원칙상 가능합니다. 문제는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공시 혼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하지만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만 가능할 텐데요.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쪼개야 될 겁니다. 쪼갠다면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겠죠? 그럼 이 쪼개는 거 분필이라고 부르는데요. 분필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분필 등기 신청은 표제부에서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표제부 등기예요.
표지부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의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을의 입장에서는 이 등기 신청권을 대신 신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쪼개져야 되죠. 그래야지만 등기가 가능해요. 따라서 대위 신청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법에서.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은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표지부 등기, 사실에 관한 등기입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 그래서 이 등기는 이렇게 권리에 관한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 있고요. 사실에 관한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등기는 뭐라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 사실에 관한 등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래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등기죠. 맞습니까? 네. 그럼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위 신청도. 여기는 어쩔까요? 본래 이 등기가 단독 신청이죠. 그럼 대위 신청도 어떻게 할까요? 단독 신청.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고요. 의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사한다고요?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채권자 고유의 권리예요. 따라서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테고요. 다만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됩니까? 채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요건, 세 가지 요건 설명드렸고요. 채권자의 채권이 있을 것,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을 것, 이걸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이 피대위 권리는 권리에 관한 등기도 상관없고 표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에 관한 등기도 상관이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에게 불리한 등기가 아닐 것, 즉 표지부 등기는 분리유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표지부 등기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두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때는 누구의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다고요? 권리자의 채권자만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이겠네. 그 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오류가 발생해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더 맞아요. 정확하게는 등기 의무자의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수 없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이외에는 다 대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 설명이 됐죠. 본래의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공동 신청. 본래의 등기 신청이 단독 신청이면 대위 신청도 단독 신청. 그렇죠. 그 다음에 2번과 4번은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2번, 3번.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은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겁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갑은 등기를 해주고자 하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는 상태예요. 현재. 이때 을은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겠죠. 이때 이 등기는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병이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거예요. 이때 갑은 등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을이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을의 채권자인 병이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따져보죠. 요 병은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이 있죠.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죠. 다만 행사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을명의의 등기는 을에게 불리한 등기입니까? 얘가 등기 의무자는 아니죠. 등기 권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 때문에 요 을의 채권자인 병은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위 신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됩니까? 을의 이름으로. 맞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이제 병의 이름으로 등기 실행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대위 신청과 요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이? 없어요. 요 등기는 하얀색은 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신청이고요. 요 노란색은 병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등기 신청이죠.
그러면 을 먼저 등기가 된 다음에 병의 이름은 등기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먼저 신청되고 여기 신청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병은 지금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상태예요. 을 병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병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병은 정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병은 등기부자가 될 테고 정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등기가 돼야지만 정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갑은 등기를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을이 지금 받아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때 요 을의 이름으로 요 정은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요 등기를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즉 채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걸 채권자의 대위 신청 또는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따져보죠. 정은 채권이 있습니까? 있죠. 매매계약 체결되었기 때문에 채권 존재합니다. 채무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어요. 대위 신청권도 등기 신청권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등기를 통해서 이 병이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죠. 네. 따라서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의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문을 보겠습니다.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겠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병이 대위 신청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대위 신청할 수 있었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뭐였습니까? 매매. 여기서 대위 신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정이 채권이 있으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매매. 이 매매를 대위 원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겠죠. 여기서 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뭡니까? 매매계약서. 여기서 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뭡니까? 매매계약서. 그러면 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문서여도 상관없고 공문서도 상관없고 사서문서도 상관없고 공정증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립만 진정이 인정이 되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소재기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소재기의 증명서는 대위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될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아무나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장님 골탕 먹이기 위해서 원장님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저는 권리가 없어요. 원장님도 의무가 없어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민사소송 제기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내면 인지대 좀 쓰면 소재기 증명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수재기 증명서는 돈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또한 대위 신청을 통해서 채권자와 대위 원인을 등기부에 기록하는데요. 왜냐면 채권자가 신청했으니까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민번호는 등기 명의인을 기록하는 겁니다. 등기 명의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등기부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출제하는 놈들도 있어요. 나쁜 대학 교수님들이. 네. 채권자의 주민번호는 등기부에 기록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구분건물 표시등기의 대위 신청 1번은 보셨고요. 2번을 좀 보겠습니다. 2번. 3번은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3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요? 네. 저는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해가 되셔요? 그게?
이 나쁜 놈들이 그것도 출제해요. 여기 토지가 있고요. 이게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있고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갑 건물이 될 겁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 등기라고 지상권을 취득할 겁니다. 지상권은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두 번째, 수복의 소유 목적. 그러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이유는 뭘까요? 수목의 소유 목적일까요? 건물의 소유 목적일까요? 네? 건물 어디 따질까요? 네?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개집이면 여기다 짓을 수도 있겠죠. 네, 건물 어디다 짓겠습니까? 여기다가 짓는 겁니다. 이렇게 지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구분지상권은 설정이 안 돼요. 이제 일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했다고 해서 여기다 짓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짓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데 민법에서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건물을 짓기 전에는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물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만 존재하겠죠. 건물 등기부가.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여기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을이 소유자겠죠. 을이 지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 다음에요. 1층 표제부, 갑구, 을구. 그리고 2층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건물이 올라가면 소유자가 다르죠? 그래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구분 건물. 구분 건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부 자체가 바뀌어요. 일반 건물 등기부에서 구분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일반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뉠까요? 안 나뉠까요? 안 나뉘어요. 그렇죠. 하지만 집합 건물 등기부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이것이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집합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결정적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 이쪽 등기에서 이쪽 등기로 바뀌는 게 요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 이거를 상단부, 하단부로 나누기 위해서 왜 나눈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나눈 겁니까? 위에는 건물, 아래는 토지. 맞습니까? 요 아래쪽에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등기. 기억나셨어요? 네, 대지권 등기. 그래서 요 등기부에서 요 등기부로 바뀌는 것을 대지권 변경 등기라 불러요. 대지권의 발생, 변경, 소멸할 때 이루어지는 등기가 대지권 변경 등기인데요. 요 등기부에서 요 등기부로 바뀌는 등기가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불립니다. 요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보통은 설명 안 하는데 그냥 이게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지권 변경 등기 상단부, 하단부가 없었죠. 상단부, 하단부로 바뀌는 거. 이게 대지권 변경 등기고요. 대지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반 건물 등기부가 집합 건물 등기부로 바뀝니다. 이 대지권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표제부 등기예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건 동시에 작성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그러면 이때 을은 보존 등기 신청하겠죠? 네, 보존 등기 신청할 겁니다. 이 보존 등기는 자신의 소유물을 신청하는 거니까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표제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을은 보존 등기만 직접 신청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다시 누가 해야 됩니까? 을이 해야 돼요. 을이 무슨 등기 한다고요? 표제부 등기. 정확하게는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이 대지권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표제부 등기를 누가 신청합니까? 을이.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은 갑소유입니까? 을소유입니까? 갑소유죠. 따라서 을이 신청하는 건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대신 신청하는 겁니까? 대신 신청.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동시 신청.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1층짜리 건물이었죠. 여기에 접속하여 구분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즉 2층을 올린 경우. 되셨나요? 2층을 올린 경우,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가 소유자 을이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할 때는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 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이게 대지권 변경 등기로서 표제부 등기예요. 이게 대지권 변경 등기로서 표제부 등기인데, 이를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 표제부 등기는 을이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대위 신청하는 겁니까?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하는 겁니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변용되는 거예요. 변용되는 거.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보셨고요.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